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다크호스가 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다크호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크호스가 뭔지 어떤 뜻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크호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게 한 문장?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크, 어두운 말이라는 뜻이었는데, 왜냐하면 1831년 소설 젊은 공작에서 주인공이 경마를 했어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잃었대요. 왜냐하면 이 다크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크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돈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요. 자,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즉 배경이 잘 없고 저 사람이 우승할 거 안 같은데 저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다크호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크호스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바로 두 팀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 팀은 바로 이 팀입니다. 악동 뮤지션. 야, 이 두 사람 보면요 눈 쫙 찢어져 가지고 또 몽골에서 왔대요. 정말 처음에 딱 앉아있는데 좀 못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기타 치면서 다리 꼬지마인가? 다리 꼬지마 딱 부르는데 우와, 가사도 장난 아니고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음악이에요. 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 3명 다 엄청나게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그 악동 뮤지션의 음악은 바로 음악 그 차트 1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정말 음악계 다크호스의 탄생이었죠. 자, 뿐만 아니라 한 팀 더 있는데, 이건 팀이 아니라 한 명이네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폴포츠. 폴포츠는 그 갓탤런트인가? 거기서 우연히 갔다가 사실 이렇게 좀 뚱뚱하고 그렇게 노래를 잘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목소리를 딱 내는 순간, 우와! 심지어는 그 심사위원들이 완전 나자빠졌잖아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사람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막 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크호스였죠. 네. 이런 사람들, 즉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움을 안겨주면서 승자가 되는 사람들을 다크호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크호스가 되는 5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스킹. 자, 왼쪽에는 일반적인 성공자고 오른쪽에는 다크호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성공자들은 표준 경로를 따라가서 성공했답니다. 근데 다크호스들은요, 표준 경로가 아닌 비표준 경로, 즉 자신만의 경로를 따랐답니다. 예를 들어 표준 경로, 음악이라고 봅시다. 가수라고 봅시다. 가수들은요 보통 예고, 예를 들어 음대, 그리고 소속사, 그리고 연습생, 이런 식의 표준 경로를 따랐는데, 다크호스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만의 경로로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남들과 똑같대, 더 잘해라 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다크호스들은요 이런 교육조차 잘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탁월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 동기를 따르고 다크호스들은 미시적 동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보편적 동기는 예를 들어 경제성, 인정,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동기를 할 수 있고요. 미시적 동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즐거움이에요. 보편적 동기는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인정, 박수, 그리고 그 돈, 이런 것들을 보편적 동기라고 한다면, 미시적 동기는요 정말 개개인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심지어 정리도 나와 있어요. 정리. 어떤 사람이요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정리를 막 하다가 정리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즐거움, 자신만의 동기, 이것을 갖다가 정말 작은 동기라고 해서 미시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미시적 동기는요 무대였어요. 무대에 올라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은 제가 가수 한다 그럴 때 다 말렸어요. 왜냐? 그거에서 돈 벌 수 있냐 뭐 있냐, 동기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올라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무대에 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대에 서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미시적 동기였던 것 같아요. 보편적 동기가 아니라 저도 미시적 동기를 따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스스로에게 미시적 동기가 뭔지 한번 꼭 체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스킹. 세 번째는 선택에 따라 달랐는데요. 고르기와 선택의 차이가 있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바로 고르기는요, 몇 가지 중에 선택하는 수동적 자세예요. 선택은요, 정말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자신이 무조건 이거 한다,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일반적인 성공자들은 몇 개만 놓고 그 중에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다크호스들은 무조건 이거 딱 정한답니다. 즉 능동적인 자세로 다른 거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이게 바로 차이였는데요. 능동적 자세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략에도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성공자들은 기존의 전략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다크호스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즉 기존의 전략,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이렇게 간다, 이게 바로 왼쪽 편이었고요. 다크호스들은 자신만의 전략을 새롭게 만들면서 일명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 앞에 길이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공자들은 약간 이 좌절이 오면 그래도 끝까지 버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버팀을, 존버를 합니다. 근데 다크호스들은 존버이기도 하지만 전략을 수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대요.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왼쪽 성공자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주로 간다면 다크호스들은 목표를 향해서 간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산으로 봅시다. 산으로 갈 때 산 꼭대기는 목표예요. 둘 다 목표는 있는데 일반적인 성공자들은 목표의 중간에 있는 그 목적지를 두고 간답니다. 중간 경로를 다 만들어 놓고 간답니다. 근데요, 다크호스들은 목표만 놓고 목적지는 계속해서 틀어지면서 앞에 나온 시행착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다크호스들은 직선주로가 아니라 이렇게 우수성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경로로 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은 표준 시간에 따라요. 왜? 요만큼 목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즉 초등학교는 6년 때는 요만큼, 중학교 요만큼, 이렇게 간답니다. 근데 다크호스들은 상대적 시간으로 가요. 즉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다크호스들은 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자퇴를 한다든지 뭔가를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자기만의 경로로 개척하게 되죠. 악동 뮤지션도 마찬가지네요. 표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 시간으로 몽골에 가서 음악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공자들은 일직선 경로를 선호하고요. 다크호스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구분 경로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크호스 쪽이 4가지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일반적인 경로였어요. 저는 사실 목적지,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이너처럼 목적지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근데 나머지 4가지, 비표준 경로, 미시적 동기, 선택, 그리고 전략은 다크호스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다크호스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다크호스는 개개인성, 즉 미시적 동기를 활용해 충족감을 추구하며 우수성을 획득한다. 여러분들도 다크호스가 한번 되어보십시오.